제가 뭐 지금은 여러분 앞에 과학자랍시고 이렇게 서 있는데요. 사실 전 원래 과학자가 될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는 시인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제가 이제 농구를 되게 잘하는 저 학교를 다녔는데요. 뭐 운동장에서 그냥 뭐 새까매지면서 이제 농구하고 있는데 뭐 제 친구들이 일렬로 서서 어디를 쫙 가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막 쫓아가서 어디 가냐 그랬더니 백일장에 간대요. 그래서 나도 가도 되냐 그랬더니 국어 선생님한테 물어보라고.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서 국어 선생님한테 저도 가도 되느냐. 뭐 자유인데 따라와라. 그래서 경복궁에 따라 들어가서 그 뭐 경회로 옆에 이렇게 걸쳐 앉아가지고 한 서너 시간 그래도 머리를 짜가지고 뭔가 시를 한 편 써서 냈는데 그 털커덕 제가 어쩌다가 장원을 했어요. 이게 제가 개교 50주년이었어요. 유일하게 금메달을 준 해였어요. 예, 보시다시피 제가 금메달을 매달고 있는데 전교생 6학년 전교생이 있는데 그 아침 조회 시간에 큰 강당에서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그 금메달을 이렇게 목에 걸어주면서 시인 최재천이 탄생했다 뭐 이러시는 바람에 진짜 제가 시인으로 탄생했는 줄로 이제 그날부터 이제 착각을 이제 하면서 산 겁니다. 그냥 저는 하늘에서 이 세상에 시를 쓰라고 내보낸 사람인 줄로 알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 참 이상한 교육제도 있잖아요. 전혀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문과와 이과로 이렇게 나눠서 가르치는 이상한 나라가 세계에 한 나라 있다 그래요. 예, 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평생 살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정말 아무도 모르는데 정부가 나서서 학생들의 반은 너희들은 가만히 보아하니 평생 과학은 필요 없을 것 같노라. 그래서 문과반을 만들고 또 반대 반은 뭐 인문학 따위는 너희는 신경 쓸 것도 없노라. 이러고 이과반을 만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행히 이제 우리 교육부가 2018년부터 문과 이과 장벽을 없애준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대로 가는 건데요. 저는 그 구조조정의 희생물로 제가 이과반으로 배정을 받고 어쩌다 보니까 과학자가 됐습니다. 근데 뭐 제가 과학자가 된 거를 전혀 후회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과학자이기 때문에 그 신기한 자연의 세계를 제가 늘 접할 수 있고요. 그걸 그나마 어렸을 때 훈련 좀 받았던 약간의 글쓰기 그 솜씨를 발휘해서 제가 책도 많이 쓰고 강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어쩌면 더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문청 시절에 문학청년이라 하시고 있던 1970년에 그 러시아의 솔저니슨이 그 해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솔저니슨이 상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달려나가서 책을 샀어요. 그 책의 뒷부분에 거의 뭐 3분의 1, 절반에 육박할 정도를 소설이 아닌 솔저니슨의 수필을 쭉 번역해서 넣어놨더라고요. 그 중에 이렇게 넘기다가 정말 뭐 반 페이지 조금 넘을 정도의 수필인데 모닥불과 개미라는 제목의 수필이 있었어요. 그걸 읽다가 전 너무나 그 이상한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이 양반이 산책을 하다가 모닥불 안에 그 어느 썩은 통나무 같은 걸 하나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그 통나무 안에 개미집이 있는 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미들이 막 이제 타고 이러니까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쓴 뒷부분인데요. 가까스로 그 엄청난 공포에서 벗어난 개미들은 방향을 바꾸더니 다시 통나무 둘레를 빙글빙글 맴돌기 시작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일까? 많은 개미들이 활활 타오르는 통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다. 그리고는 통나무를 붙잡고 바둥거리면서 그대로 거기서 죽어가는 것이었다. 그게 끝입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잖아요. 개미들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동물입니다. 금방 그 뜨거운 거를 피해서 달려 나왔는데 다시 나라를 구하겠다고 그 불구덩이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이 개미들. 솔저니츠는 그걸 나는 이걸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그냥 간단한 글을 쓴 거죠. 근데 뭐 제가 매일같이 그 글 생각하고 산 건 아닌데 그 글이 제 마음 어디엔가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자리를 꽉 잡고 있었나 봐요. 제가 이제 미국 유학을 가서 어떻게 하다가 하버드 대학에 박사학위를 하러 갔는데 그때 제가 몸담게 되는 학문의 이름이 사회생물학이라는 분야인데요. 바로 저 오른쪽에 계시는 에드워드 윌슨 교수님이 새로운 학문으로 만들어내신 거예요. 책을 1975년에 영어로는 Sociobiology, 그래서 우리말로는 사회생물학이라는 책을 내면서 그 전에 없었던 새로운 학문을 하나 이제 탄생시킵니다. 근데 이 사회생물학이라는 게 인간을 비롯한 모든 동물들의 사회생활을 연구하는 생물학이거든요. 근데 모든 동물이 다 사회를 구성하고 사는 건 아닙니다. 모기는 혼자 날아다니면서 그냥 자기 각자 알아서 사는 건데 우리 인간은, 개미는, 벌은 왠지 한 곳에 모여가지고 바글바글 거리면서 살잖아요. 이런 동물들은 왜 이렇게 살게 됐을까를 연구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연구하는 이제 학문인데요. 그 학문의 입문을 딱 했는데 그 학문에서 묻는 최고의 질문이 뭐냐 하면 이른바 일개미가 아니면 일벌이 왜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가. 그게 최고의 질문이에요. 그걸 딱 받아듣는 순간 솔저니슨이 딱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어렸을 때 읽었던 솔저니슨의 모닥불과 개미의 답이 뭔가를 찾으러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드워드 윌슨 교수님이랑 저 왼쪽에 계시는 버트 헬도블러 교수님은 어떻게 보면 개미 학계에 개미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1인자, 2인자 격인 아주 세계 최고의 권위자들인데 이 두 분이 같은 대학에 저 교수로 있으니까 이곳이 뭐 개미 연구에 그냥 메카입니다. 거기 앉아 있으면 전 세계에서 개미 연구 좀 한다는 분들은 다 다녀가십니다. 거의 성지순례 차원으로 다 다녀가시는데 전 세계에 개미만 그냥 눈 뜨고 있는 시간 내내 개미만 들여다보고 개미만 연구하고 밥 잘 먹고 잘 사는 분들이 한 500~600명 계시거든요. 저희들도 1년에 한 번씩 어디 모여가지고 학회도 같이 하고 그러는데 남들이 보면 좀 이상하다 그럴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냥 눈 뜨고 있는 시간 내내 개미 얘기만 합니다. 야, 참 지겹겠다. 전혀 지겹지 않습니다. 개미는 아무리 파고 들어가도 신기한 게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아주 그런 그 신기한 동물인데요. 저는 이게 좀 타고난 반골 기질이 좀 있어가지고요. 이 개미 연구하시는 한 30~40명 매일 모여서 연구하는데 거기서 또 저는 혼자서 고집 부리고 저 왼쪽 코너에 저 위에 있는 저 곤충이 민벌레라는 곤충입니다. 영어로는 Zooptera라고 그러는데 저는 어쩌다가 저 친구를 연구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도 교수님이 왜 하필이면 저렇게 알지도 못하는 걸 연구하려고 그러느냐. 하여간 제가 고집을 부리고 연구를 시작했는데 저 곤충은 개미와 그렇게 가까운 곤충은 아니고요. 오히려 흰개미. 요즘 우리나라의 사찰들의 그 나무기둥을 흰개미가 너무 갉아먹어서 지금 큰일인데 흰개미는 어떤 의미에서는 개미보다도 더 복잡한 사회를 만들고 사는 곤충이에요. 근데 개미와 벌은 굉장히 가깝지만 흰개미는 오히려 바퀴벌레나 메뚜기에 가까운 곤충입니다. 흰개미가 그냥 흰색을 띠는 개미가 아니라요. 오히려 바퀴벌레에 가까운데 그래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화를 했어요. 개미나 벌이 어떻게 그렇게 사회를 구성하게 됐느냐에 대해서는 이미 저 당시에도 이미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흰개미에 대해서는 아는 게 전혀 없어서
예, 제가 또 욕심은 있어가지고 그러면 흰개미가 어떻게 사회성 곤충이 됐는지 내가 그거를 밝혀내리라 그리고 혼자서 개미 연구하는 사람들 숲에서 이제 혼자서 저 민벌레 연구를 시작했는데 이건 뭐 날이면 날마다 개미 얘기만 하는데 매일 거기서 있다 보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개미 연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박사학위 논문과 상관없이 저 사진에 있는 저 덥수룩한 친구가 지금 미국의 보스턴의 브랜다이스라는 대학에 교수로 있는데 댄 펄먼이라는 제 친구랑 둘이서 코스타리카라고 중미에 참 아름다운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의 몬테베르데라는 고산지대에서 저 개미를 연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즈텍 개미라는 개미인데요. 저 개미를 연구하고자 한 이유는 뭐냐 하면 개미는 그 개미 나라에 그 차세대 여왕개미가 될 공주개미들이 이제 그 만들어져서 이제 커나가다가 어느 따뜻한 저 아지랑이가 이렇게 올라갈 만한 그런 봄날 이 공주개미들이 전부 날아나갑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날아나오는 왕자개미들을 그날 만나가지고 공중에서 짝짓기를 하고 뭐 이런 다음에 왕자개미들은 그날로 다 그냥 저 세상을 하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공주개미는 왕자들로부터 받은 정자를 몸 안에 정자 주머니 안에 이제 담아놓고 나라를 이제 세우기 시작합니다. 개미 사회는 개미 국가는 몽땅 여성들로 돼 있는 국가입니다. 여왕도 여성이고요. 일개미도 다 여성입니다. 그 나라에서 가끔 가다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은 순전히 다른 나라의 공주개미와 짝짓기 시키기 위해서 그냥 잠시 길러주는 겁니다. 집안에서 저 이런 얘기 제가 잘못하면 저 남성 망신 도매상 차렸다 그럴까봐 하지만 개미 사회의 이 수개미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리 집안에 이렇게 오래 같이 지내도 빗자루 한 번 안 듭니다. 그냥 팽팽 놀고 먹으면서 일개미들한테 밥이나 좀 달라 그래서 먹다가 어느 날 혼인비행 날 확 날아나가서 어느 공주개미 한 번 만나서 짝짓기 한 번 하고 그냥 죽는, 참 생각하면 그것도 불쌍한 인생이에요. 허무한 인생을 사는데 그 공주개미들이 이제 짝짓기를 마치고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면요, 개미는 워낙에 성공한 동물이라서 지금 지구상에 어디를 가봐도 개미가 없는 곳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금 살고 계시는 아파트 집안에도 지금 개미 들어와서 기어다니시죠. 아마 북극, 남극, 바닷속 빼놓고는 개미가 다 사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개미 사회는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잘못 여왕개미가 나라 건설하겠다고 이제 쓱 내렸다가는 그 동네에 다른 개미 나라의 일개미들한테 잡혀갖고 이제 적골당하는 거고요. 오른쪽 위쪽에 있는 거는 구멍들이 여러 개 보이시죠? 지금 저 땅 속에 여왕개미들이 다 제가끔 자기 나라 지금 만든 겁니다. 이른바 춘추전국 시대인 거죠. 저 많은 나라가 다 성공할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 중에 아마도 저 지역에서 한 나라가 살아남으면 뭐 다행인 거죠. 자, 일이 이쯤 되니까 여왕개미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혼자서 일개미를 키워본들, 만약에 한 2달 동안 5마리를 키울 수 있다. 그러면 5마리의 일개미를 데리고 나가서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그 춘추전국 시대의 다른 나라들을 평정한다는 건 사실상 확률상 높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왕개미들끼리 동맹을 맺습니다. 여러 여왕개미가 함께 살림을 차려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한 여왕개미가 5마리씩 키운다 그러면 4마리만 모여도 20마리를 한꺼번에 키워낼 수 있죠. 그 20마리의 병력을 동원해서 5마리밖에 없는 주변 국가들을 이제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흔해요. 이 개미 사회에서는 초반에는
여왕개미들끼리 손잡는 일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나중엔 여왕이 한 분만 남으셔야 돼요. 이 한 나라의 통치자가 둘일 수는 없잖아요. 이건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고 동물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치자가 둘인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라서 이 여왕개미들이 그다음부터는 서로를 숙청하는 피비린내 나는 이제 정쟁이 벌어집니다. 이것도 이제 개미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운. 그래서 저는 개미 연구하는 사람들 이제 우리들끼리 중에서 저는 이제 개미 정치학자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그 여왕개미들 간의 이런 그 정쟁을 주로 연구를 이제 하게 됐는데요. 이 아즈텍 개미는 아이고 뭐 저 해봐야 몇 밀리미터밖에 안 되는 놈인데 하여간 독종이에요. 제 카메라를 지금 물어뜯어 보겠다고 저렇게 그냥 덤비고 있는데 저 개미는 많은 개미들이 땅 속에 저 나라를 건설하는 데 비해서 나무 속에다가 집을 지어요. 근데 저 나무도 스크로피아라고 부르는데 뭐 트럼핏 나무라고 저는 번역을 했는데 좀 이상한 나무죠. 저 속이 저렇게 비어 있어요. 아니 나무가 속이 좀 꽉 차 있으면서 거기 물관도 있고 채관도 있고 뭐 이래야 이게 나무인데 저 나무는 어쩌자고 저렇게 속을 비웠어요. 세상에 저런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에이 근데 있잖아요. 대나무. 예, 전형적으로 대나무 모습이죠. 대나무가 왜 속이 비었나를 연구하는 제 동료 학자들이 있습니다. 네, 참 그것도 연구 주제인가 하시겠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거든요. 남들은 저 나무 목질을 꽉 채워가지고 사는데 왜 대나무는 속을 비울까? 이게 굉장히 신기한 질문입니다. 아직 답을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핏 나무는 왜 속을 비웠는지 저희가 찾았습니다. 개미에게 방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속을 비웠습니다. 아니 웃으셨어요 지금? 에이 설마 뭐 식물이 무슨 생각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방 만들어 놓고 뭐 하숙 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저 개미들이 저 식물이 뭔가 생각해서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옛날 진화의 과정에서 어쩌다가 속이 빈 그런 식물들이 개미가 입주하는 바람에 더 잘 살았으면 속을 꽉 채운 식물들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남겨가지고 오늘날 저런 식물이 생겨났다는 거죠. 이걸 이제 제 분야에서는 공진화라고 하거든요. 두 종이 함께 서로 조율하면서 함께 진화한다는 겁니다. 그냥 개미가 개미 혼자 진화하는 거 아니고 식물과 함께 서로 조율하면서 서로에게 이득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보시는 대로 저 대나무처럼 보이는 저게 마치 건너편 저 아파트의 거실 들여다보는 것 같잖아요. 보시면 그 방마다 층마다 지금 다 다른 집이에요. 다 다른 나라가 지금 건설되고 있는데 그 제일 아래 집은 여왕개미가 좀 붉은색 여왕개미가 한 마리가 있고요. 제일 꼭대기 집에 보면 4마리 검은 여왕개미 4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아래 집이 먼저 시작한 집이겠죠. 그죠? 식물이 커가면서 위에 방이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니까 요즘 우리 아파트 질 때 이렇게 올라가면서 짓잖아요.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저 집은 여왕 혼자서 하니까 일개미 키워내는 숫자가 많지 않을 거고요. 제일 꼭대기 집은 자기네가 늦었다는 거를 아마 인식했는지 4마리가 지금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저 늦게 시작했어도 저 4마리 여왕개미 집이 저 나라가 더 승리할 확률이 지금 높은 거죠. 문제는 저 중간집입니다. 중간집에 보면 검은 개미 한 마리랑 붉은 개미 한 마리랑 같이 있어요. 자, 이게 다 여왕들인데요. 한 종내에서 검은 개미도 있고 붉은 개미도 있는 게 아니고요. 저는 처음에 발견했을 때 그랬는 줄 알고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둘이 다른 종입니다. 종이 전혀 다른데도 일단 천하를 평정하자 해서 한 살림을 차리는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이냐 하면요. 위나라하고 총나라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천하를 평정하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조조가 유비를 거꾸로 뜨리기 위해서
오랑우탕하고 손을 잡은 겁니다. 그렇죠. 조조나 유비나 다 사람이에요. 인간이라는 한 종에 속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변 나라를 평정하기 위해서 급하니까 다른 종인데도 오랑우탕이랑 고릴라랑 침팬지랑 손잡으면서 일단 천하를 평정하고 보자. 자연계에 이런 예는 한 번도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종이 다른데 번식을 같이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 제가 운 좋게 이제 최초로 이런 걸 발견을 해서 과연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느냐를 이제 연구했는데요. 연구하려고 트럼펫 나무를 이렇게 쭉 세로로 자르고 거길 유리로 이렇게 붙이고 연구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뭐 나무가 죽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방법을 찾아낸 게 나무를 살려놓고 관찰하는 방법. 그래서 나무에 구멍을 저희가 왜 이렇게 종이 뚫는 뭐 이런 기구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구멍을 이렇게 내면, 이거 벌써 여왕님들이 들어와 계세요. 그 여왕님들 꺼내가지고 저희가 누군지를 알아야 관찰이 가능하니까 이름표를 달아줍니다. 이게 이제 등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드려가지고 저 점의 조합으로 이제 저분은 누구고 이제 저희가 이걸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료 댄 펄먼 박사가 지금 관찰하느라고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게 그 1980년대 중반입니다. 저 기계가 뭔지 아십니까? 내시경입니다. 여러분의 장 속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계인데요. 저게 1980년대 중반에 개발되던 시절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거의 병원에서 일상적으로 쓰지만, 그게 80년대 중반에 제가 공부하고 있던 하버드 대학 그 MIT 그 주변에 벤처 회사들이 저걸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제 친구가 유태인인데요. 전 참 정말 유태인 대단하다고들 생각하는데, 저 같으면 저 기계 생각도 못했을 거고요. 생각도 못했을 거고, 생각했어도 연구비가 없으니까 살 꿈도 못 꿨을 거고. 그런데 저 친구는 그 주변 벤처 회사에다가 쭉 편지를 내더라고요. 우리가 개미 연구를 통해서 너희 제품을 평가해 줄 테니까 보내봐라. 그 편지 쓰는데 제가 옆에서 보면서 그냥 저는 가관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말이 되나. 근데 새 회사에서 보내오더라고요.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걸 다 싸질머지고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요, 코스타리카 고산 몬테베르데,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정글 안에서 인간의 흔적이 없는 곳에서 최첨단 의학기기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미지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참 가서 이렇게 한동안 저걸 이제 관찰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기술이 발달했지만 저 당시만 해도 이 광섬유 이게 이렇게 조금만 구부리면 자꾸 뚝뚝뚝뚝 끊어져요. 그래서 이게 몇 번 이러다 보면 그 불빛이 점점 희미해져 갖고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저걸 한 20-30개를 받아가지고 정글에 갔는데 어느 날 5-6개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잘 안 보여서. 그래서 저는 또 걱정만 하는 거죠. 이거 자꾸 부러져서 어떻게 하면 좋냐? 저 친구는 또 편지를 내더라고요. 편지를 내는데 새 회사 제품을 딱 비교한 테이블을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니네 회사는 이런 면이 좀 부족했고 니네 회사는 이런 면이 부족했고 딱 해갖고 보냈더니까, 급행으로 저 정글에 택배로, 그 당시 이제 택배도 시작하던 시절인데 택배로 저까지 배달까지 해주셔서 저희가 또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참 같이 동료지만 이게 생각하는 게 달라요. 참 기가 막힌데, 저렇게 연구해가지고 저희가 밝혀낸 게, 지금 여기 보면 붉은 여왕 3마리가 지금 같이 알을 낳아서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이때는 서로 저렇게 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왕 개미들은 자기가 직접 먹이를 찾아서 굴 바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나갔다가 잡아먹히면 그걸로 나라가 끝이거든요. 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나가면 안 됩니다. 키워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굴문을 막아놓고, 평소에는 날아다니기 위해서 날개를 갖고 있었지만
이제 나라를 건설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날개부터 끊어내거든요. 그러면 날개 근육을 이제 녹여서 이제 자식을 먹일 수 있고요. 피하에 축적해 놓은 지방질을 녹여서 먹이고, 그래서 일개미들이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할 무렵에 여왕개미를 이렇게 잘못 건드리면요, 바스러져요. 속이 다 없어진 거예요. 전부 녹여서 자식을 다 키우는데, 그 일개미들이 나가서 먹을 걸 찾아가지고 들어와서 그때부터 자기 엄마인 여왕개미를 먹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몸을 추스리고 이제 길면 십몇 년을 이제 나라를 이제 통치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안 나가는데 이 세 마리가 같이 하니까 저야 뭐 내 자식 키운다고 내 몸을 아스라질 때까지 지금 녹이고 있지만 내 친구는 꼭 그래야 되는 거 아닐 것 같은데, 사실 따지고 보면 입장이 다 똑같거든요. 그 친구도 자기가 낳은 알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너무너무 서로 고마운 거죠. 뭐 이런 친구가 없는 거죠. 우리가 남이가 잘 길러보자, 네, 하는데 드디어 이제 일개미들이 충분히 만들어져서 그 일개미들이 천하를 평정하러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제가 봐도 표정이 바뀝니다. 뭐 개미가 표정이 있겠습니까? 근데 제 눈엔 표정이 보입니다. 그때부터는 갑자기 같이 이렇게 지금까지 나라를 건설하면서 같이 이렇게 애썼던 내 동료가 미워 죽겠어요. 이게 일개미들이 가져온 이거를 막 음식을 축내네. 쟤는 왜 먹는 거야? 뭐 이러면서,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때부터는 단 한 마리의 여왕개미가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물고 죽이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저렇게 잠시 저 검은 저 여왕개미가 저런 식으로 몸을 잘못 틀면 큰일 납니다. 샥 덤벼들어서 목을 물어뜯으면, 예, 이런 식으로 그냥 탁 잘려 나갑니다. 그러면 일개미들이 또 저 죽은 여왕개미들은 또 다 바깥으로 내버리고 한 마리가 남을 때까지 저 피비린내 나는 정쟁이 계속 이어집니다. 제가 개미 연구하면서 유일하게 가장 그 마음이 별로 편하지 못하고, 뭐 편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저릴 때가 언제냐 하면, 제가 연구한 이 아즈텍 개미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굉장히 드물게 여왕들이 직접 서로 죽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고 다행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다행인 이유가 뭐냐 하면, 같이 동맹을 맺고 나라를 건설하는 여왕들, 그런 개미들 중에 제가 연구한 아즈텍 개미를 빼놓고 거의 대부분 다른 종들에서는 여왕들끼리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일개미들이 한 마리의 여왕개미를 남기고 나머지를 전부 숙청해 버립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이냐 하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마리의 여왕개미가 함께 알을 낳고 함께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 몸을 녹여가면서 키워냈다. 그 얘기는 뭐냐? 그 20몇 마리의 일개미들 중에 몇 마리는 내 자식입니다. 내 딸들입니다. 그런데 이 딸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모의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는 저희가 아직 못 찾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의 기준이 뭔지는 찾았습니다. 이 나라를 오래도록 지켜줄 여왕이 누구냐를 찾아내는 겁니다. 저희가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냐 하면, 가장 오래도록 알을 낳아줄 수 있는, 가장 알을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건강한 여왕 한 분을 남겨놓고 나머지 여왕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어떤 딸들은 자기 엄마를 죽이는 일에 가담한다는 거죠. 개미 사회에 엄마도 없습니다. 그냥 나라만 존재할 뿐이죠. 이 나라가 앞으로 성공해야 된다, 그거 하나 때문에 어떤 일개미들은 자기 엄마를 죽이는 일에 기꺼이 동참하는, 근데 그 장면을 볼 때는 아이씨, 나 이 연구하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정말 너무 지나칠 정도로
냉정하고 지나칠 정도로 잔인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즈텍 개미가 더 어떻게 보면 뭐 깔끔해요. 그냥 여왕들끼리 그냥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뭐 한 마리 남아가지고 그 나라를 이제 앞으로 책임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것도 뭐 생각하면 참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닌데요. 그 한 마리가 남아서 결국은 저 트럼펫 나무가 앞으로 커가면 저 정글의 수간부까지 올라가거든요. 한 30m쯤 크는 나무가 되는데 그 큰 나무에 딱 한 나라만 그래서 남는 거죠. 그 한 나라 남는 나라의 여왕이 되기 위해서 그 여왕은 이런 기가 막힌 과정을 다 거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연구를 하고 1994년에 서울대학의 교수로 돌아왔는데요. 동물 행동학을 했다 그러니까 야, 그거 재밌겠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저보고 강연을 하라 그래서 강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청중들은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미있는 동물 행동 얘기하면 다 좋아는 하세요. 중간에 웃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강연 끝나고 나서 질문하라 그러면 갑자기 조용해져요. 우리는 학교에서 받아 적는 훈련은 참 열심히 했는데 질문하는 훈련을 참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좀 안타까운데 제가 미국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거의 수업이 토론식 수업이었어요. 제가 진도를 얼마 나가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토론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그랬는데 내 나라에 돌아와서 강연을 했는데 아무리 질문하라 그래도 질문 안 하니까 내가 강연을 잘 못했나 이런 생각이 늘 들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개미에 대해서 강연을 하는데 아니 강연 중간에 손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지금 다른 나라에 와 있나 생각도 들고 이 배달 민족은 왜 개미에 이렇게 열광하나 이상한 생각도 들고 근데 그 질문하는 것 자체도 저한테는 충격이었지만 질문의 질이 이게 장난이 아니었어요. 손 들더니 어떤 분이 제일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개미 나라에 종교가 있나요? 아니 제가 명색이 개미 박사인데 개미를 십몇 년 동안 연구하고 지금 개미에 대해서 강연하고 있는데 전 단 한 번도 꿈에도 개미 나라 종교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 분은 또 손 들더니 개미와 인간이 대화할 수 있나요? 이건 또 뭐야? 아니 한 번도 저는 그 생각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창의력이 충만한 질문들을 하나? 근데 저 강연 끝나고 이제 제가 너무 신기해서 청중에다 오히려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라는 소설을 읽고 그 소설의 설정이 사실이냐를 저한테 확인하는 거였더라고요. 개미 읽어보셨어요? 이번에 개미 읽으신 분들 계실 텐데 저 개미라는 소설은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아주 탁월한 소설가가 프랑스에서 먼저 냈고요. 그게 우리말로 번역이 됐고 1999년에는 미국에서 영어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책은 거의 안 팔렸습니다. 프랑스에서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팔렸습니다. 영어권에서는 책이 안 팔려서 그냥 품절된 책인데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많이 팔려라? 이게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는 제가 개미 강연 하기만 하면 손이 올라오는 게 이제 제가 귀찮더라고요. 저는 질문이 뭔지 이제 다 알아요. 저도 이제 그 소설을 읽었거든요. 소설을 읽어보니까 정말 재밌게 잘 썼더라고요. 근데 소설이니까 이렇게 사실이 아닌 거를 좀 굉장히 사실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구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질문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에이씨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도 답변하기 귀찮아서 제가 어느 날 진짜 개미 이야기를 쓴 책이 개미제국의 발견입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유명한 그 소설가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실화보다 더 재미있는 소설은 없다. 그래서 그런지 저 출판사에서요 제
너무 작은 글씨로 돼 있어서 안 보일 텐데 개미 제국의 발견이라는 저 큰 제목 밑에 보면 소설보다 더 재미있는 실제 개미 이야기.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가 뭐 저때 벌써 수백만 부가 나갔으니까 제 책도 한 수백만 부 이상 팔아보려고 이제 아마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팔렸고요. 그래도 뭐 1999년이면 15년, 16년 전인데 지금도 계속 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 2, 3년 전에는 미국에서 존스 홉킨스 대학 출판부에서 제 책을 영어 책으로 내줬어요. 그래서 Secret Lives of Ants라는 제목으로 지금 아마존에서 불티나게 지금 팔리고, 그건 거짓말이고요. 예, 가끔 그래도 한두 권씩 팔리나 봐요. 예, 그 중요한 거는 제 책이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영어 책보다 더 많이 팔렸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뭐냐? 뭐 좀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개미에 관한 책이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야, 이럴 수가. 근데 제가 그 2006년에 서울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이화여대에서 저를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를 옮겼는데요. 이화여대에 가서 이화여대 자연사박물관 관장 일을 했는데, 관장을 하면서 제가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뭐라고 답변하실래요? 인간과 가장 비슷한 동물이 누구냐? 제가 비슷할 것 같은 예, 표정들을 쭉 받아왔는데, 뭐 그 생김은 조금씩은 비슷해도 뭐 진짜 인간이랑 비슷한 건 아니잖아요. 인간이랑 가장 비슷한 동물은 영장류 중에서도 침팬지입니다. 유전자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와 침팬지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비교를 해봤는데 98.6%가 똑같습니다. 자연계에서 이렇게 가까운 사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굉장히 우리가 가까운 사촌입니다. 제인 거달 박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저 침팬지를 연구하신 지 금년이 꼭 55년째 되는 해입니다. 참 오래 연구하셨죠. 구달 박사님 연구 덕택에 이제 우리가 침팬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걸 압니다. 쟤네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는데요. 쟤네가 아무리 우리가 이 연구를 해봐도 침팬지가 무슨 농경을 한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죠? 네. 저 소나 뭐 양을 기르는 낙농업을 한다는 얘기도 못 들어보셨을 거고요. 거의 자동차 조립 공장을 방불케 하는 분업제도를 개발해서 노동력의 극대화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 뭐 들어보신 적 없으실 거고요. 대규모 전쟁을 일으켜서 조직적으로 상대 종족을 아주 씨를 말리는, 말살해버리는 그런 잔인함을 보이는 것도 뭐 본 적 없고요. 노동력이 부족해지면 남의 나라로 쳐들어가서 알이나 애벌레를 가져다가 작은 침팬지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린다 하는 노예제도가 있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죠? 네. 인간만 할 줄 알고, 유전자의 차이는 불과 1% 남짓인데 인간만 할 줄 알고 침팬지는 전혀 하지 않는 그런 행동, 그 모든 행동들이 다 개미 사회에서는 벌어집니다. 개미는 농사를 지을 줄 알고 낙농업을 하고 대규모 전쟁도 일으키고 노동력이 부족하면 이웃나라 개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만들어서 부리기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분업제도를 개발해서 우리 인간만이 하고 있는 것 같은 아주 고차원의 분업제도를 개발해서 하고 있는 그 동물이 개미입니다. 그래서 절더러 이 세상에서 가장 인간과 비슷한 동물이 누구냐? 그럼 저는 뭐 잠시도 머뭇거림 없이 개미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얼굴이 닮았다는 건 아니고요. 하는 짓이 개미랑 엄청나게 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한 그 500~600명이나 되는 학자들이 저 매일같이 개미만 연구하는데 전혀 지겹지 않다는 겁니다. 개미가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려면 저는 감히 개미와 인간이 이 지구를 양분하고 있는 두 지배자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감히 하렵니다. 이 세상에 개미가 몇 마리나 살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미가 없는 곳이 거의 없는데 과연 몇 마리가 살까 하는 거를 참 궁금하긴 한데 그걸 어떻게 세일까 고민이에요. 예, 오래전에 영국의 개미학자가 한번 세봤어요. 그분이 제명에 살았으면 좀 힘들죠. 그분도 이제 아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냥 자기 집에 있는 개미 숫자 세 가지고요. 이 세상의 집수로 곱하고요. 뒷동산에 올라가서 이제 표본 좀 추출하고 우리 뒷동산에 몇 마리 있는 것 같다. 그걸로 이 세상 뒷동산 수 곱하고요. 곱하기 더하기 해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한 1경마리는 될 거다 적어도. 1경이라는 게 10의 16승입니다. 0을 16개를 쳐야 그게 1경입니다. 근데 이 계산이 틀린 걸 저희는 분명히 압니다. 예, 제가 세보니까 1경 760몇 그건 아무도 또 세고 싶지 않습니다. 그 끔찍한 일을 해보고 싶지 않아서 틀린 줄 알면서 저희가 그냥 뭐 적어도 1경은 되니까 하고 받아주는데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무게를 한번 비교해 보고 싶은데요. 만약에 거대한 시소가 있다고 합시다. 놀이터에 아이들이 타는 시소가 있다. 자, 시소 한쪽 끝에 1경마리의 개미들이 다 바글바글 올라타는 겁니다. 반대쪽에는 72억 명의 인간이 다 올라타야 됩니다. 어떻게 올라타는지는 묻지 마십시오. 하여간 포개고 뭐 다 올라탔다고 칩시다. 시소가 어느 쪽으로 내려갈까? 누가 저렇게 슉 공중으로 올라갈까? 답은 인간이 올라갑니다. 5mg 정도밖에 안 됩니다. 평균 개미 한 마리. 근데 5mg 곱하기 1경이 우리 평균 70kg 곱하기 72억보다 무겁습니다. 거의 10배가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개미 한 마리만 놓고 보면 뭐 솔직하게 한 번쯤은 다 해보셨죠? 예? 한 번쯤은 다 해보셨잖아요. 아니면 이거 하셨잖아요. 자, 우리 손톱 밑에서 죽어나가는 미물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성공했으면 그들이 다 모이면 우리가 다 모인 것보다 그들이 훨씬 더 무겁다는 겁니다. 개미는 이렇게 성공한 동물입니다. 개미가 어떻게 성공을 했을까? 온갖 비결을 제가 다 열거할 수 있는데 그냥 그 비결을 한마디로 얘기를 해라 그러면 전 그냥 협동이라고 얘기하렵니다. 자, 이 세상에 이런 수준의 협동을 할 줄 아는 동물이 우리 인간, 개미, 흰개미, 꿀벌 뭐 이런 정도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동물을 꼽아라. 인간, 개미, 꿀벌, 흰개미 이런 순입니다. 자, 이 얘기가 뭡니까? 협동하는 자 성공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순간에 우리가 한번 질문을 뒤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협동이 그렇게 기가 막히면 왜 모두가 협동하지 않을까? 이 세상의 모든 동물이 다 협동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협동이 그렇게 좋은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협동을 할 줄 아는 동물이 몇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 협동을 하려면 희생이 따릅니다.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이게 협동이 가능한 거지. 다 몸살이고 나는 손해 안 볼래. 그러면 협동이 안 됩니다. 누군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다음 사람도 같이 하고 뭐 하다가 보면 그 협동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정말 고주할 매주할 따지면요. 그럼 협동 또 못합니다. 분명히 더 많이 일한 사람이 있고요. 별로 안 하고 옆에서 일하는 척만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희생한 분들 덕에 우리가 이 협동이라는 게 가능해지는데 이 희생이 어려운 거죠. 제가 보기엔 협동은 뭐 하려면 합니다. 그런데 희생은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연 우리 인간이 희생을 정말 잘하는 동물일까요? 개미는 희생을 우리 인간에 비하면 정말 기꺼이 하는 동물입니다. 거북이 개미라는 개미인데요. 저런 개미 뭐 한 번도 못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이쪽 왼쪽 위에 보면 무슨 놈의 머리가 무슨 쟁반을 이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저렇게 태어나는 개미가 저 사회에 몇 마리 있어요. 아예 태어날 때 저러고 태어나는데요. 쟤는 왜 저러고 태어나냐 하면요.
저러고 태어나면 뚜벅뚜벅 저 아래 왼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뚜벅뚜벅 걸어서 굴문 앞으로 가요. 그래갖고 굴문을 저걸로 쟁반같이 생긴 이마로 굴문을 딱 막아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안 열립니다. 자기 동료 일개미들이 밖에 나가서 먹이를 찾아가지고 돌아와서 그 이마 한복판에다가 따단 따단 딴딴 이렇게 치면 우리 편이네 그리고 이렇게 비켜주는데요. 다른 나라 일개미가 와가지고 뭐 딴 아무리 대한민국 해도 이게 암호가 안 맞으면 절대로 안 엽니다. 꽉 보초 쓰는 개미입니다. 근데 저 개미는 태어나서 가서 굴문에 머리 박고 그 자세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생 보초만 쓰는 겁니다. 귀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군대 가기도 전에 당신의 아들은 군대 생활 내내 보초만 쓴다. 받아들이실래요? 우리 아들이 뭐가 모자라서 이러실 거 아니에요. 우린 저런 희생 못합니다. 근데 저 개미는 그냥 합니다. 저런 개미가 있는가 하면 꿀단지 개미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요. 개미들 중에 사막에 사는 개미들 중에는 곤충이나 식물로부터 단물을 계속 채취해다가 그걸 어디다가 저장해놨다가 나중에 급한 시절에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개미가 도자기 산업은 아직 개발을 못했어요. 그래갖고 이 도자기를 못 만들어서 살아있는 단지가 만들어지는데요. 자, 저 화면 아래 보면 일개미 한 두세 마리 기어다니죠. 배가 조만한데요. 저 중에 몇 마리가 굴 천장에 올라가서 물고 있으면 그 벌어진 입 틈으로 동료들이 계속 꿀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저 배가 한 100배가량으로 지금 커 있잖아요. 저러고 몇 달을 매달려 있다가 어려워지면 또 개워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 옛말에 배 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그런 말이 있죠. 쟤도 눈이 있어서 매달려 있으면서 밑에 봐요. 자기 친구들은 그냥 빈둥거리고 놀아요. 근데 난 매달려서 이게 뭐야. 그런데도 불평 없이 저 희생을 그냥 한다는 겁니다. 자, 배짜기 개미라는 또 개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배를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국립생태원 충남 서천이 또 한산 모시로 유명한 거기 또 모시관이 아주 참 전시가 잘 돼 있는데요. 가보시면 그 배틀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오죽하면 우리가 개미 허리라고 그럽니까? 그 가는 개미의 허리를 뒤에 놈이 그 허리를 물고 그 놈의 허리를 또 뒤에 놈이 물고 한 다음에 저 이파리들을 끌어당겨요. 잡아당겨가지고 바짝 가까이 끌어붙이고는 자기들 중에 애벌레가 아동이잖아요. 우리식으로 하면. 애벌레가 고치를 틀기 위해서 분비하는 실크를 가지고 저걸 엮어가지고 배틀이 왔다 갔다 하듯이 엮어서 방을 만들고 그 방 안에서 삽니다. 열대에 가보면 호주나 저 동남아시아 열대에 가보면 저런 배짜기 개미 굴락이 큰 굴락은 나무 한 대여섯 그루를 다 통치하는데 저런 방들이 한 100개 이상 저 공중에 매달려 있어요. 그 중에 어느 방엔 이제 여왕님 사시고 또 어느 방엔 먹이만 쫙 저장해 놓고 뭐 이런 건데 저 희생을 생각해 보세요. 저 잡혀서 지금 저 실크를 분비하고 있는 저 애벌레는 우리식으로 하면 앵벌이 나간 우리 아이들 얘기라고요. 동물계에서 아동 착취를 하는 동물이 딱 둘입니다. 인간, 개미. 근데 우리는 착취하고 그냥 그 아이가 죽어도 보살피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지만 저 개미들은 저렇게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저 애벌레들을 특수한 방에서 따로 키웁니다. 그 아이들은 또 사회보장을 다 받으면서 클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런 개미들의 이런 희생정신 때문에 개미는 한 마리만 놓고 보면 미약하지만 힘을 합치면 어마어마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 인간도 늘 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내 한 몸 희생해서 내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어 보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줄 아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동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개미들을 전부 데려다가 전시를 할 겁니다. 지금은 일단 국내 개미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다음 달부터
예, 열대로 개미 잡으러 갑니다. 예, 가서 저런 꿀단지 개미, 배짜기 개미 이런 개미들을 잡아올 거고요. 아마 스타 개미는 이 왼쪽 아래쪽에 있는 이 개미가 될 텐데요. 제가 입군개미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해오는 사람을 우리가 나무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친구들은 이파리를 끊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입군개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정말 이파리를 저렇게 한쪽 다리를 끌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걸 입으로 물고 행군을 해옵니다. 저 중남미 열대에 가면 뭐 쟤네들이 그냥 뭐 그 신장로 한 뭐 20-30cm 되는 신장로를 눈이 모자라게 막 이파리만 찰랑찰랑 막 움직여가요. 왜냐하면 저 개미 색깔은 땅색하고 좀 비슷해갖고 잘 안 보이고요. 멀리서 보면 이파리만 찰랑찰랑 걸어갑니다. 저 이파리를 집에 갖고 와서 그냥 먹는 게 아니고요. 저 이파리를 잘게 썰어서 그 위에 버섯을 경작해 먹습니다. 지구상에 농사를 지을 줄 아는 동물이 셋인데요. 인간, 개미, 흰개미 셋인데 우리 인간은 농사를 지은 지가 불과 10,000년입니다. 우리가 한 25만 년 살았는데 농경을 개발한 건 지난 10,000년뿐입니다. 이 개미의 입군개미의 저 농장에서 길러지고 있는 버섯의 DNA를 저희가 추출해서 조사해 봤더니 6천만 년 동안 저들이 농사를 지었다는 겁니다. 저 농사 짓는 저 잎을 끊고 들어오는 이 전 과정을 열대관 안에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거기서 이파리 끊고 들어오는 거를 그대로 제가 전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못 보고 돌아가시면 아마 후회하실 겁니다. 개미는 또 온갖 다른 저 생물들과 공생을 하고 삽니다. 뭐 아직도 저 금년에도 벚꽃놀이 다들 하셨죠? 저 벚꽃놀이만 하지 마시고요. 벚꽃 지고 난 다음에도 벚나무한테 좀 눈길 좀 주십시오. 벚꽃 필 때만 쳐다봐 주시고 1년 내내 한 번도 안 쳐다보시잖아요. 벚나무는 꽃부터 먼저 피웁니다. 이파리가 나중에 나잖아요. 근데 이파리 났을 때 한번 보세요. 이파리 요 밑둥에 혹이 2개가 요만한 게 나 있어요. 거기다 혀를 대보시면 혀가 달달합니다. 거기가 꽃 안에만 꿀샘이 있는 게 아니고요. 식물 중에는 꽃 밖에도 꿀샘을 갖고 있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꽃 안에 있는 꿀샘은 벌, 나비를 위한 거지만 꽃 바깥에 있는 꿀샘은 오로지 개미를 위한 겁니다. 개미가 와서 저기서 단물을 채취하는데 개미가 오르락 내리락 하기 시작하면 이 식물에 아무도 얼씬거리지 못합니다. 가장 잘 연구된 게 쇳불 아카시아라는 열대지방의 건데요. 저 뿔이 저만큼 커가지고 저 안에 개미가 비우고 그 안에서 사는데요. 집만 주는 게 아니라 저 이파리 끝에 저기 꼭 단지처럼 돼 있는 그게 꿀샘이에요. 거기서 지금 개미가 꿀을 따고 있고요. 또 이파리 끝에다가 저렇게 단백질이 풍부한 물질을 식물이 만들어서 줘요. 자, 단백질, 탄수화물 골고루 챙겨주니까 개미가 가만히 있으면 입 씻으면 안 되고요. 그 온갖 초식 곤충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실험을 저희가 한번 해봤어요. 지금 저 아카시 나무는 개미가 입주하지 않은 나무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온갖 식물들이 다 경쟁하고 같이 사는데 저기다 개미를 입주시키고 2주 후에 가봤더니 저 나무 근처 변방 직경 5m에 아무도 살지 못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식물들을 다 뿌리부터 다 잘라내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저 나무 혼자서, 아카시 나무 혼자서 물 다 빨아당기고 햇빛 혼자 받고 제일 먼저 크는 겁니다. 이들은 이런 짓을 얼마나 오랫동안 공진화하면서 살았을까 조사해 보니까 한 5천만 년 동안 이렇게 해왔다 하는 겁니다. 개미가 옮겨주지 않으면 발화하지 않는 식물들이 이 세상에 수백 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이제 막 피기 시작했는데요. 애기똥풀. 애기똥풀이라는 저 이렇게 딱 따면 저 노란 액체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기가 이렇게 약간 싼 것 같은 그래서 애기똥풀인데 그 애기똥풀의 씨앗을 보면 까만 씨앗 옆에 하얀 이런 게 붙어 있어요. 그건 개미 먹으라고 식물이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개미 씨밥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걸 가져다가
그 부분만 끊어먹고 씨방은 전혀 건드리지 않은 채로 개미가 텃밭에 뿌려주면 거기서 이제 싹이 트는 겁니다. 개미는 굉장히 많은 식물들과도 이런 생활을 같이 하고 삽니다. 굉장히 이로운 동물이고요. 이 세상에 온갖 동식물들과 손잡고 살 줄 아는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잠언 6장 6절에 솔로몬 대왕님이 우리를 꾸지람하시네요. 게으른 자들아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제가 오늘 개미들의 그 지혜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개미한테 배울 게 상당히 있어 보여요. 뭐 자기 엄마 숙청하는 것까지는 배우지 마시고요. 하지만 개미들의 그 기가 막힌 희생정신, 또 그 조직력, 협동 의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배울 만한 것들이에요. 저 솔로몬 대왕님이 개미에 대해서 참 많이 알고 계셨나 봐요. 그게 옛날인데 한참 된 거 아니에요, 솔로몬 대왕님이면. 근데 솔로몬 대왕님보다 더 옛날 중국 사람들은 개미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었나 봐요. 개미의 한자 말이 의자인데요. 의로울 의자에 곤충충부를 하나 붙여놨어요. 중국 사람들은 적어도 저 글자가 만들어진 게 아마 3, 4천 년 전일 텐데 그 3, 4천 년 전에 중국 사람들은 개미를 가리켜 의로운 곤충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참 기가 막힙니다. 그 곤충에 대해서 전 평생 연구하고 살았고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곤충 제가 멋지게 전시할 테니까 한번 구경 오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 강의를 마치려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죠? 그리고 개미들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하셔야 됩니다. 네, 미안해하셔야 정말 됩니다. 미안해하고 개미가 네. 우리보다 나은 건 네. 우리는 환경을 파괴하고 살잖아요. 근데 개미는 더불어 살잖아요. 개미한테 배워야겠어요. 그렇습니다. 개미하고 자연은 서로가 참 배려하고 서로를 생각해 주는 것 같은데 우리는 너무 우리 혼자만 생각하고 살지 않았나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정말 서천에서 오실만 했어요. 네. 열심히 정말 왔습니다. 재미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여쭤보고 네. 싶은 게 더 많은데 네. 시간 관계로 서천은 나중에 한번 국립체육대학에 가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네. 그렇게 하세요.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립생태원 추대철 원장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